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방송 이의인입니다. 3월 20일 FBS 뉴스 시작합니다. 수협재단은 그동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는데요. 이를 위해 꾸준히 진행됐던 어업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계속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촌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죠. 수협은 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와 어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봉사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의료봉사활동비는 의료 지원을 협약 체결한 병원을 대상으로 일반 병원 기준 봉사활동 1회당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1,500만 원 이내의 봉사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건강검진비는 50세 이상 어업인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국제 결혼을 하고 어촌으로 이민 온 여성들의 정착을 돕고자 실시되는 지원인데요. 결혼 이민 여성이 모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과 모국에서 드는 체재비를 가정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이어갑니다. 의료봉사활동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접수 기간은 3월 31일까지, 건강검진비 지원 접수는 4월 7일까지입니다. 신청자들은 접수 기간 내에 수협재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41회 보스턴 국제수산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수협이 한국수산물식품 홍보관인 한국관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열렸던 미국 보스턴 수산박람회에서 수협이 한국관 부스를 운영해 적극적인 국내 수산물 수출 계약 상담과 홍보를 펼쳤습니다. 한국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인 KPC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수산물 시식회도 진행하며 한국 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 보스턴 수산박람회에는 엔데믹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세계 각국의 수많은 바이어가 참석했는데요. 바이어들은 우리 한국수산식품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김을 비롯하여 넙치, 전복 등 활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고 한국 수산식품을 활용한 시식 행사도 흥미롭게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대면 상담이 이뤄져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구매 담당자들이 한국관을 찾았는데요. 특히 수협은 수산물 시식 후 상담으로 연계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MOU와 수출 계약이 성사돼 더 넓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보스턴 수산박람회에서 22개 국내 수출업체가 참석하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수출 상담 실적 약 2천만 불, MOU와 수출 계약 약 800만 불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수협은 앞으로 이번 박람회 기간 중 체결된 수출 MOU나 계약을 실제 수출이 될 때까지 현지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계약 진행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업인 후계자가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고령화 현상과 감소되고 있는 어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후계 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후계 청년 어업인이 수산 분야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됩니다. 첨단 산업화를 통해 수산업 인식을 개선하고 어촌계 가입 요건 완화 등 청년 어업인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후계 청년 어업인이 육성됩니다. 보다 많은 젊은 어업인들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를 장려하고 수산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산 분야 창업도 지원합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창업을 희망하는 후계 청년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귀여하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귀여 가족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철 수산물 소식입니다. 봄철 수산물로 떠오르고 있는 숭어. 봄철에 꼭 맛봐야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맛 좋은 숭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숭어는 수온이 오르는 봄이면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잡은 숭어는 살이 꽉 차 있어 고소한 감칠맛을 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숭어는 겨울부터 수산시장 안을 채우고 있는데요. 숭어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숭어에는 가숭어랑 이 보리 필 때 나온다 그래서 보리숭어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부터 맛있는 거는 보리숭어고 겨울철에 드시는 숭어는 이제 가숭어고 겨울철 가숭어와 봄철 보리숭어는 생김새도 다릅니다. 겨울철 가숭어는 눈이 노랗고 봄철 보리숭어는 눈이 까맣습니다. 꼬리도 다른데 가숭어는 꼬리가 뭉뚝하고 보리숭어는 꼬리가 뾰족합니다. 살이 오른 제철 숭어는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건강,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철분도 많아 신진대사에 좋습니다. 신선한 숭어 고르는 법은 조금 흉터가 없고 비닐이 깨끗하고 조금 살집이 있는 것들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싱싱한 숭어 드시러 오세요. 보리숭어라 불리는 봄철 숭어. 여름이 되면 산란기가 끝나니 산란기인 5월 이전 맛 좋은 봄에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1차 수산업발전 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개최됐습니다. 임준택 회장과 자문위원들은 이날 위원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동향과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취업은 지난 14일 군급식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고 군급식의 장병을 위한 맞춤형 수산물 신규 품목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방부 급식 방침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공유와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취업이 지난 14일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해상풍력특별법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풍력업계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해상풍력 환경성 검토를 해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풍력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총 6개 권역별로 연근의 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사업 설명회를 펼칩니다. 취업은 지난 15일 죽변 수협을 시작으로 지역별, 어업별 어업인 대표들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또 향후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수협이 지난 17일 85년 만에 북항으로 이전해 신용부를 신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축 이전식에는 임준택 수협중학 회장을 비롯해 전남 지역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 제2차 이사회에서 노동진 제26대 수협중학회장 당선인이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7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수협인사추천위원회는 김기성 전 수협중앙회 부대표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서광재 완도금일 수협조합장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각각 최종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두 후보자는 오는 24일 정기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수협이 지난해 회원조합 결산유공 포상 대상자를 지난 16일 선정했습니다. 회원조합 결산평가 그룹별 1위에서 3위 조합 15개 조합을 비롯한 대상자들은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일 수협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적정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수협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감면 구간 등을 설정한 후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적정 적립률과 감면율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수협 쇼핑은 봄을 맞아 봄을 선물의 봄 이벤트를 펼칩니다. 파격가로 할인의 봄, 제철 입맛 깨워봄, 빗금 못난 나봄, 보양식품으로 기운내 봄, 안주 간식으로 축하해 봄,
뷰티 예뻐져 봄으로 나눠서 기획했는데요.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땡스얼라떼 세트를 증정합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봄을 선물해봄 이벤트 잊지 말고 꼭 참여해보세요. 이상으로 F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